안녕하세요. 명작 상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명작이라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명작은 주운 글씨입니다. 구독해주시면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식민지 시절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청교도란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생긴 개신교입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갔고 같은 신념의 청교도들이 모여 청교도 사회를 이룹니다. 이들은 성적 순결, 도박, 음주 같은 개인 생활을 규제하고 매우 엄격한 종교적 신념을 따랐습니다. 갓난 아이를 안은 채 여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스터는 나이 많은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남편보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남편은 의학 연구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나중에 합류할 것을 약속합니다. 헤스터는 청교도 사회인 보스턴에 정착하여 생활하지만 남편은 2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 목사 딘즈데이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주위에서 남편도 없는데 아이를 낳은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로 인해 헤스터는 재판을 받고 간통이라는 뜻의 주홍색 A자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헤스터는 재판에서 아이 아빠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고 이후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헤스터의 남편 로저 프린이 보스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상황도 알게 되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스터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하고 치링워스라는 가명으로 생활합니다. 감옥에서 헤스터의 건강이 악화됩니다. 딸 펄도 아픈 증세를 보이자 교도소에서는 의사를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치링워스가 도움을 주겠다고 자원합니다. 그 환자가 자신의 아내 헤스터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치링워스는 헤스터를 치료하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헤스터는 끝까지 침묵했고 이에 남편은 헤스터에게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할 것과 치링워스로 부르기를 요구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났습니다. 헤스터는 보스턴 변두리의 오두막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사회의 편견과 비난에도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녀는 내면의 고결함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반면 그녀의 간통 상대방인 아서 딘즈데일 목사는 자신의 죄를 꼭꼭 숨기고 살아갑니다. 딘즈데일은 목사로서의 도덕적 교리와 자신의 행동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죄책감에 눌려 채찍질과 단식 같은 자학 고행으로 속죄하려 합니다. 그의 고통은 육체적 쇠약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헤스터의 남편인 로저 치링워스는 딘즈데일 목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위해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치링워스는 헤스터의 불륜 상대를 찾아 복수할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딘즈데일이 간통 상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치링워스는 딘즈데일에게 의사로서 접근하며 그를 치료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병을 악화시킵니다. 치링워스는 점점 자신의 복수심에 휩싸이며 이를 통해 얻는 쾌감에 중독되어 갑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복수심에 갇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변해갑니다. 헤스터는 딸 펄을 키우며 그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자 합니다. 펄은 헤스터와 딘즈데일의 사랑의 결실이자 그들의 금지된 사랑의 상징입니다. 헤스터는 딸을 사랑으로 감싸며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펄과 함께 사회적 고립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헤스터는 자신의 죄와 낙인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주위 사람을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그녀는 점차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간통의 상징이던 A자는 점점 유능함의 A로 바뀌어갑니다. 어느 날 딘즈데일의 상태가 매우 나빠진 것을 본 헤스터는 치링워스를 찾아가 딘즈데일에게 가하는 고통을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헤스터는 딘즈데일을 몇 년 동안 괴롭힌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그의 복수가 과도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치링워스는 이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딘즈데일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절망한 헤스터는 결국 딘즈데일에게 치링워스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치링워스가 자신의 남편 로저 프린이라는 사실을 딘즈데일에게 알려주며 함께 보스턴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딘즈데일은 헤스터와 함께 떠날 결심을 하고 떠나기 전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서 자신의 가슴에 A자를 새긴 채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헤스터와 펄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헤스터의 간통 상대방임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 후 딘즈데일은 무대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의 죽음은 헤스터와 펄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치유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헤스터는 마을에 남아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갑니다. 딘즈데일의 죽음 이후 치링워스는 복수심을 잃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유산을 펄에게 남겼고 펄은 그 유산을 받아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헤스터는 여전히 보스턴에 남아 주홍글씨를 달고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A자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죄와 고통을 넘어선 삶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헤스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이 소설은 헤스터의 여정을 통해 죄와 속죄, 용서와 구원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헤스터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딘즈데일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지만 그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치링워스는 복수심에 불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죄와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못을 마주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도덕적인 잣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현명한 선택으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